찰칵. 차가운 수갑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박정훈 대령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수갑에 묶인 채 군사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장병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대령님이 왜 저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한마디였습니다. 신임 부대장이 한 여군에게 건넨 그 평범해 보였던 한마디 말이었죠. 야, 커피 한 잔만 타와. 대체 그 여군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임 부대장으로 부임한 첫 주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똑똑똑.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며 한 여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강미정 중령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는 순간 노골적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야, 여군이네. 강미정 중령입니다.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보고? 박정훈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군이 무슨 보고를 하겠다고? 앉아봐. 강미정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야, 여군들이 여기서 뭘 한다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미정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부대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임무라. 박정훈 대령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군들 임무라는 게 뻔하지 않아? 타이핑이나 하고 전화나 받고 그런 거지. 강미정의 눈동자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죠. 아, 참. 마침 잘 왔네.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나 커피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자판기 있는 거 알지? 박정훈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동전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타다 줘. 동전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빨리 안 가고 뭐해? 여기서는 내가 보스니까. 그때 강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로 커피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뭔 소리야? 당연히 커피 달라는 거지. 강미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동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강미정이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라고? 강미정입니다. 육군본부에서 뭘 했는데?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앞으로 여기서도 그런 일들 하면 돼. 커피 타기, 청소하기. 알겠지? 강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흡족해했습니다. 첫날부터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강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 20분. 뭐 하는 거야? 커피 한 잔 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차량도 육군 본부 것 같던데?
박정훈 대령의 귀가 쫑긋 서렸습니다. 육군본부. 바로 그때 이상철 중령이 얼굴을 새파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지금 육군본부 감찰단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박정훈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감찰단이 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대령님을 찾는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박정훈 대령과 이상철 중령의 입이 동시에 떡 벌어졌습니다. 강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커피가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색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그것을 보는 순간 박정훈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그게?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정은 아무 말 없이 그 가죽 지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테두리가 있는 특별한 신분증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그 신분증을 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단 특별조사관 강미정 중령. 강미정이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박정훈 대령이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령님께서 커피를 주문하셨죠? 강미정이 신분증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커피를 타러 온 게 아닙니다. 이상철 중령이 벽에 등을 기대며 휘청거렸습니다. 감찰단이라고요? 맞습니다. 강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제 전혀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전문 조사관의 목소리였죠. 그럼 아까 그 모든 게... 박정훈 대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행동들 말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요? 강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 보고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커피 심부름을 시킨 건 대령님이시죠. 그건 박정훈 대령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미정이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대령님, 혹시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뭘 하러?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사요? 이상철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박정훈 대령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인사 관련 사항, 그리고... 강미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부대 내 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요. 박정훈 대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성희롱? 내가 언제 성희롱을? 방금 하셨습니다. 강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여군은 타이핑이나 하고 전화나 받는 존재라고 하셨죠. 그리고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서 여기서는 내가 보스라고도 하셨고요. 그건 그냥? 강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급이 같은 동료 장교에게 하실 말씀이었나요? 박정훈 대령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감찰관인 줄 몰랐다고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강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찰관이 아니었다면 그런 대우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령님, 강미정이 다시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부대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 달? 이상철 중령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한 달을? 비밀 조사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죠. 강미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령님의 진짜 모습을요. 박정훈 대령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게 합법적입니까? 물론입니다. 강미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육군 감찰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필요시 신분을 숨기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 감찰단 소속임을 알 수 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죠. 강미정 중령님,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강미정이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과 이상철 중령이 그 파일들을 보며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정훈 대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대령님의 지난 3년간 모든 행적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강미정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실까요? 강미정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작년 10월 15일,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부대 급식 예산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대령님 기억하시죠? 박정훈 대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회계 실수였어. 회계 실수요? 강미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령님 개인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네요. 이것도 실수인가요? 뭐라고? 이상철 중령이 깜짝 놀라며 박정훈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설마 정말로. 닥쳐. 박정훈 대령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조작이라고요? 강미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령님께서 횡령하신 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 이상철 중령이 벽에 기대며 비틀거렸습니다. 강미정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부대 차량 정비비, 시설 보수비, 교육훈련비, 모두 대령님 개인 용도로 사용하셨더군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변호사를 부르겠어. 박정훈 대령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세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인사비리 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작년 승진 심사에서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도운 사건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없었다고요? 강미정이 녹음기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버튼을 누르자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알겠나, 김중령? 예, 알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5천만 원 정도면. 그만. 박정훈 대령이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감찰단 요원이 재빨리 그를 막았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추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강미정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상철 중령이 완전히 무너져 앉았습니다. 대령님,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이상철, 너도 알고 있었잖아.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도 같이 했잖아. 뭐라고요? 이상철 중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 박정훈 대령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회계 서류 조작한 거 아냐? 내가 다 했잖아. 그 순간 강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철 중령님도 연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이상철 중령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강미정이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상철 중령님 관련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뭐? 대령님께서 비리를 저지를 때마다 도운 정황들이 다 기록되어 있네요. 이상철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강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부정한 줄 알면서도 도우신 거네요? 그게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대령님이 시킨 거잖아요. 강미정은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군.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군사경찰 2명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미정 중령님, 영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이상철 중령님, 두 사람이 동시에 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횡령, 배임, 인사비리, 성희롱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 박정훈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어. 자식들이 있다고. 그런 건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강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군사경찰이 다가오자 박정훈 대령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나보다 더 큰 놈들이 있어. 그 순간 강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큰 놈들이라고요? 그래. 사단장도 군단장도 다 연루되어 있어. 내가 다 말해줄게. 강미정이 군사경찰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박정훈 대령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거래하는 거야. 내가 정보를 주면 선처를. 거래는 없습니다. 강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참작은 될 수 있겠죠. 박정훈 대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위에서 내려온 짓이었어.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고요? 강미정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거대한 조직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강미정이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김태성 사단장이 직접 나를 불러서 말했어. 부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효율적으로요? 그건 암호야. 돈을 빼돌리라는 뜻이지. 박정훈 대령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사단장뿐만 아니라 군단장인 이현준 중장도 알고 있어. 아니,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지. 이상철 중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장님까지 연루되어 있다고요? 당연하지. 너 정말 몰랐어? 박정훈 대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이 있었어. 사단장, 연대장들, 그리고 나까지. 거기서 어떤 부대에서 얼마씩 빼낼지 정하는 거야.
강미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기 모임이요? 그래.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에서 만났지. 룸살롱에서? 거기서 회의하고 돈 나누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죠? 강미정이 재촉했습니다. 여자들이랑 놀았어. 군 예산으로 말이야.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12명 정도. 사단장, 연대장들, 주요 부대장들. 박정훈 대령이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영관급 이상이었어. 그리고 맨 위에는 누가 있었죠? 군단장이야. 이연준 중장이 모든 걸 총괄했어. 그 순간 강미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김태성 사단장이 도주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30분 전에 사단장 관사에 영장을 들고 갔는데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그 대화를 듣고 씩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김 사단장은 벌써 해외로 도망갔을 거야. 해외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뒀거든. 스위스 은행 계좌도 만들어놨고. 강미정이 전화를 끊고 다시 박정훈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쯤 다들 눈치챘을 거야. 연락망이 있거든. 연락망이요? 비상시에 서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야. 한 명이 잡히면 나머지들은 즉시 대피하는 거지. 강미정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요 공항과 항구에 검문을 강화하고. 이미 늦었어. 박정훈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들은 이미 도망갔을 거라고. 강미정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령님,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박정훈 대령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언제부터 조사해 왔다고 했죠? 한 달 전부터. 아닙니다. 강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뭐라고? 1년 전부터 이 모든 조직을 감시해 왔어요. 김태성 사단장도, 이연준 중장도, 그리고 룸살롱 모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강미정이 5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들, 녹음 파일들, 계좌 추적 내역들. 파일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는 장교들의 모습이었죠. 이걸 언제 찍었어?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1년 동안 모든 모임을 감시했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김 사단장도 도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강미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네, 강미정입니다. 중령님, 김태성 사단장 체포 완료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연준 중장도 방금 자택에서 체포했고 나머지 연관자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미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그 대화를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대령님, 강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대령님의 반응을 보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요. 그럼 커피 심부름도, 네, 대령님의 본성을 확인하려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히 당했군. 군사 경찰들이 박정훈 대령과 이상철 중령을 끌고 나간 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찰단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강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괜찮으신가요? 표정이. 아, 괜찮습니다. 강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세요? 강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유요? 네.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강미정이 책상에 앉으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 동생도 여군이었거든요. 여군이었다고요? 강미선.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강미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도 이 부대에 근무했었어요. 박정훈 대령이 부임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당시 부대장이었던 조민수 대령에게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질적으로 말이에요. 강미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동생이 견디다 못해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동생이 문제 제기자로 찍혀서 더 괴롭힘을 당했죠. 조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까지 가세해서. 감찰단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라고요? 이 부대 뒷산에서요. 유서를 남기고. 강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살 수 없겠어. 이곳은 여군이 사람답게 살 곳이 아니야.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감찰관이 되신 건가요? 네.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부조리를 없애고 싶었어요. 강미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민수 대령도 이미 처벌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 조사해서 구속시켰거든요.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다른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박 대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군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을. 강미정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게 커피 심부름을 시킬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동생이 당했던 모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하신 거군요. 하지만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했죠. 강미정이 마지막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미선아, 이제 됐어. 언니가 내 목까지 이런 일들을 맡고 있어. 안심해. 하고요. 그때 또 다른 감찰단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희롱 척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강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군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미정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중령님 덕분입니다. 이번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강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제 동생과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던 모든 여군들 덕분이에요. 강미정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저는 계속 일해야 해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다음 임무가 있어요. 제3사단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또요?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강미정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강미정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한 명의 여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젊은 여군이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소영 중위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봤어요. 아, 그래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같은 여군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김소영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그냥 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맞서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맞서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중령님처럼요. 강미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정이 복도를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봤지? 이제 정말 달라지고 있어. 내가 꿈꿨던 그런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미정은 육군본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7보병사단 부정부패 척결 작전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함.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인 정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강미정 중령, 수고가 많았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대호 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정말 대단했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덕분에 썩은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었어. 정대호 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 이상한 일이요? 박정훈 대령 구속 이후에 제7보병사단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 강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편지요? 그래. 발신자 불명의 편지였는데 내용이 특이해서 가져왔어. 정대호 소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볼까?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7보병사단 장병 여러분께 저는 3년 전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강미선 중위입니다. 강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조용히 지내다가 조용히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장님, 잠깐 계속 들어봐. 저는 견디지 못하고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강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언니가 그 일을 해냈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게 무슨, 언니에게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언니 덕분에 이제 저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대호 소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 강미정이 편지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분명히 동생 미선의 글씨였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편지가 언제 도착했다고 하셨나요? 어제 오후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우체국 소인도 찍혀 있고. 강미정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글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PS. 언니,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요. 그때 뒷산에서 쓰러진 후 어떤 할머니가 구해주셨대요. 기억을 잃고 3년간 시골에서 살다가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곧 만나러 갈게요. 사랑해요. 강미정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중령, 괜찮나? 소장님, 이 편지 제 동생이 쓴 거예요. 동생이? 네, 강미선이 제 동생이에요. 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대호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설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강미정이 급하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7보병사단입니까? 저 육군본부 감찰단 강미정 중령인데요. 혹시 편지와 함께 연락처가 적힌 쪽지 같은 게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어느 마을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강미정이 급하게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대호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급히 외출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서 가봐. 강미정이 황급히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2시간 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 강미정이 차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집 마당에서 누군가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강미정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 목소리를 듣고 빨래를 널던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분명히 동생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2 사람이 동시에 뛰어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선아, 정말 너야? 정말 살아있는 거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2 자매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언니, 나 기억을 잃고 있었어. 박할머니가 구해주셔서 여기서 살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구나. 응. 언니가 해낸 일을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강미선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강미정이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언니, 나 이제 군대 돌아가도 될까? 뭐라고?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다른 여군들을 도와주고 싶어. 강미정이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도망쳤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 이제는 맞서고 싶어. 강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우리 자매가 함께 바꿔나가는 거야. 그날 저녁 2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강미선이 말했습니다. 언니, 박정훈 대령이 나에게 커피 심부름 시킨 거 정말 잘했다. 왜? 그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잖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도와준 셈이네. 강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생이 참 묘하지? 응.
가장 나쁜 순간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국회 국정감사장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사건 이후 군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희롱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는 것은 나빠진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처리율이 98%로 향상되었고 여군의 핵심 보직 진출도 2배 증가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강미정과 강미선 자매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선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네. 김소영 중이 기억나지? 그분이 감찰단에 합격했대. 강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정말 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강미정 중령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현재도 감찰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정의로운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로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미선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니, 박정훈 전 대령한테서 편지가 왔어. 강미정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강미선 중위님께 박정훈입니다. 먼저 3년 전 제가 끼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위님의 언니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내년에 입대합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되지 말고 강미정 중령님과 강미선 중위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미정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하긴 하는구나. 기분이 좋더라. 우리가 한 일이 그 사람까지 변화시킨 거잖아. 그 변화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고. 정말 그렇네. 선순환이구나.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강미정 중령 같은 용기 말이에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자매는 국회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야.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잖아. 강미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혹시 그때 커피 타러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럼 박정훈 대령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감사 인사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가? 사무실로 돌아가야지. 오늘도 할 일이 많아. 나도 부대 가야 해. 성평등 교육이 있거든. 두 자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강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강미선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오늘도 누군가 커피 타러 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또 나서야지.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국회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1년 후, 강미정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미정이 칠판에 커피 잔을 그렸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그냥 음료수 아닌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군이 받은 커피 심부름이 우리 군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강미정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오만한 태도부터 감찰관 신분 공개, 거대한 비리 조직의 붕괴까지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희롱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군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생도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그때 그냥 커피를 타다 주셨다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죠.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생도들이 나간 후 강미정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언니, 나 미선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새로 온 중이님이 선임이 함부로 말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선임이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쳤어. 그 중이님이 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 정말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했어.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내고 있을 거야.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야. 그래도 시작은 우리였지.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변화. 전화를 끊고 강미정은 칠판에 적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겠지. 당신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만약 그때 강미정 중령님이 그냥 커피를 타다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강미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죠. 박정훈 대령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고 다른 여군들도 계속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비리 조직도 그대로였겠죠. 그럼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강미정이 칠판에 커피잔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거나 잘못된 일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권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강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강미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남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용기를 내는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강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부당한 것에 맞서고 약한 사람을 도우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는 거죠. 수업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생도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강미정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커피를 타다 달라고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도들이 박수를 치며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정은 홀로 남아 칠판에 커피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미선이야. 미선아. 무슨 일이야? 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우리 부대에 새로 온 중이님이 있는데 어떤 선임이 그분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이님이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이 깜짝 놀라서 사과하더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 대단하네. 그런데 그 중이님이 나중에 나한테 말하는 거야. 강미정 중령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강미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응. 그래서 나도 생각했어.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정말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그러게. 정말 신기하지? 언니,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내고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겠지. 자매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우리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야. 그래도 시작은 우리였잖아. 그렇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변화. 언니, 이제 집에 와. 응, 곧 갈게. 전화를 끊고 강미정은 마지막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커피 잔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겠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질문은 단지 강미정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